그게 학생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고 다 힘든 것 같은데 학생들도 많이 힘들죠, 솔직히. 몇 학년 때 주로 가나요? 대청중학교. 대청중이요? 네. 대치동은 언제 들어오냐고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언제까지 가야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오라고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3학년이 대치동 입성하는 시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초등학생을 뭐 서울대 나온 강사가 가르치던 지방대 나온 강사는 뭐가 다르겠어요.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 3학년 때 오라고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요. 형 누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자란 애들은요. 그대로 하는데 다른 지방에서 중학교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내가 놀아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애들이 반발감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런 줄 알게 이렇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 그때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 2학년짜리 애들은 그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형 누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지도 않고 그때 그래서 앞에 뭐 대곡초등학교나 대연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1학년은 한 4개 반인데 6학년은 한 7개 반 정도 되거든요, 보통. 7개에서 8개 반. 그건 2배 늘어요. 대치동에서는 보통 학원은 이제 뭐라 그럴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제 수학 싸움인 것 같아요. 수학 싸움인데 수학 같은 경우 5년 정도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흥이 아니고 보통 5년 선행해요. 항소 말하는 거예요? 예? 항소? 아니요, 그냥. 네. 항소도 유명해요. 뭐 항소도 그렇고 뭐 이강도 그렇고 뭐 유명한 학원들 많이 있죠. 근데 어떤 학원이든 전부 한 5년 정도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학이요. 이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되게 쉽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따라갈 만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수포자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먼저 가서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이게 보통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석 한 2-3번은 끝내거든요. 몇 번은 끝내야 되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문제를 몰라서 못 풀면은 걔는 답이 없는 애고요. 어려운 거는 5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몰라서 못 풀면은 걔는 어차피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밖에 없어요. 수학도 그냥.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딱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동네랑 좀 다른 게 이게 대치동 오로지 시험형이니까 어떻게 공부해 입시용인지가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은요 학원가 유명하다는 다른 학원 가보자면 뭐 이상한 거 많이 해요. 뭐 창의력 수학을 하고 영어도 영어 논술 대회를 하고 영어 토론 나가고 다 쓰잘데기 없거든요. 대학 입시에. 논술도요. 솔직히 논술로 대학 갈 때 필요한 애들 한 3%밖에 3-4%밖에 안 돼요. 근데 상위권 대학 가면 다 논술해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엄마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키는데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얘가 좀 뛰어나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만 시키면 되지. 그거를 갖다가 아예 기계적으로 시키거든요, 아예 시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애들도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애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저도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지만 제가 힘든 거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는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겠죠. 뭐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적어도 아버지 세대에서는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부모가 어느 학원 가라, 어느 문제집 풀어라 이런 건 안 했을 거라고요. 그냥 열심히 해라. 밥은 먹고 하니? 뭐 그냥 그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뭐 밥은 먹고 너만 믿는다. 이 정도 부담이었을 텐데 지금은 체계적으로 부모가 몇 월 몇 시까지 어디까지 진도는 뽑아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무슨 수학은 풀어야 되고 애들이 더 힘든 건 맞아요. 지금 이게 참 근데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힘들고 남들이 다 가는데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가 끝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저는 공부를 되게 잘한다기보다 시험을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대치동 스타일의 시험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테크닉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대학 가서 이제 달라요. 나중에 이제 갖고 보면 그런 애들은요
엄청난 논문을 써내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오로지 막 시험만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객관식 푸는 방식, 주관식 푸는 방식, 그냥 아예 기계적으로 풀어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면, 뭐 대치동 스타일로 하면 문제집을 풀면은 수학을 한다. 그럼 수학은 두 권만 풀면 돼요. 정상적인 거랑 어려운 거랑 두 권을 푸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절대 문제집에다 안 쓰고 연습장에다가 1번 답 뭐, 2번 답 뭐 줄줄이 써놓고 채점은 문제집에다가 합니다. 두 번째 풀 땐 틀린 것만 해요. 또 채점은 연습에, 또 틀린 건 채점은 문제집에다가 하고 본인이 채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한 권, 두 권 정도 풀어보면 어느 정도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객관식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 정확히 3분의 1만 줄을 쳐요. 두 번째 읽을 땐 줄 차인 것만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치동에서 이게 그냥 여러 가지 테크닉, 그리고 또 3분의 1만 줄 치고 세 번째 읽을 때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인 거거든요, 그냥. 오로지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근데 이거를 그냥 딴 데서 양을 줄여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테크닉을 많이 가르쳐줘요, 대치동 학원들이. 그리고 어떤 학원들은 그 강사만큼 저기도 있으니까 심리 상담 교사들이 따로 붙어 있는 학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맞춰서 해요. 아, 얘는 숙제도 많이 내주고 압박적으로 해야 되는 애, 얘는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 되는 애, 얘는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되는 애, 이것들을 나름대로 또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다 돈이겠죠, 뭐. 네, 다 돈이고. 물론 그 학원들이, 대치동에 있는 1000개 학원들이 대치동 집값 다 올려준 거니까 뭐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대치동 엄마들은 대치동 집값 다 올려준 거고, 엄마들이 그 학원 갖다 준 돈도 만만치 않을 거고 집값보다 많을 거고요. 그 전세로 가시는 분들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을 예. 사실은 애들이 거기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려고 그쪽 예.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분들도 많고요. 뭐 워낙 다양하세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전세를 오고 이런 분들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요. 그 옆에 레드페 들어가도 되거든요, 좋은 아파트. 근데 음마를 굳이 오시는 분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초등학교 때 그동안 살았던 집이요, 막 반포에 50평짜리 살든지 아니면 분당에 100평짜리 이런 거 살다가 갑자기 음마 아파트를 간대요. 그리고 왔어요. 그러고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엄마 아빠 다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무언의 압박을, 진짜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음마 아파트보다 컨디션이 다 좋거든요. 음마 아파트보다 컨디션 나쁜 아파트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사실 궁금했던 게 옆에 도곡동도 있고 예. 다 사실 다 가깝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뭐 픽업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 굳이 막 그런 컨셉들도 많이 있어요. 들어가요? 물론 돈이 모자라서 음마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리해서 6억, 7억을 만들어서 어쨌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주비를 그만큼 줄이면 도곡동이나 이런 데 더 비싼데, 그래서 레미안 대치팰리스 지금 전세 16억, 17억 하거든요. 한 10억 차이 나요. 그럼 10억이면 뭐 3% 금리라도 그게 얼마예요? 그 돈이 학원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돈, 학원을 훨씬 더 좋은 선생님 붙여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정말로 학원이라는 게 학교를 좋은 데 가려고 고등학교를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학원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세대들은 대치동에 있을 때요, 학군이었어요. 어느 학군인지가 이게 8학군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중심이었고요. 우리 때는 8학군 위주가 아니고 외고 위주였어요. 외고 과학고가. 그리고 우리 후배들은 자사고 위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일반고는요, 예를 들어서 진선여고를 다니나 숙명여고를 다니나 경기여고를 다니나 뭐가 의미가 있어요, 대치동에서. 어디가 공부 더 잘해 나눴을 때 전혀 상관없거든요. 아까처럼 어떤 학원을 다니느냐, 무슨 반에 있느냐, 이게 대치동이 다른 데보다 학원이 더 좋은 건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상중 하루 반이 3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대치동은 그게 한 10개로 쪼개진 거예요. 모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로 넘어가고 매달 테스트에서
반이 바뀌면서 올라가고 경쟁을 해서 애들한테 더 이게 모수가 많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클래스를 여러 개로 쪼갤 수가 있고. 그런 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치동은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은요,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게 있는데 자기 직업을 못 물려줘요. 의사든 변호사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얘들도 이만큼 공부 안 하면 이 자리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내가 공부한 만큼 애들 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을 다니고 뭘 하든 이거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물려줄 수 있는,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번외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유학은 대치동도 유학 되게 많이 가요. 이제 그건 코스고요. 보통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나가서 고1 때쯤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어 끝내놓고 그때부터 수학만 바짝 해가지고 외국인 특전용으로 그렇게 그 코스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대학 가기 위한 유학 코스가. 아니면은 거기까지 가기가 특별히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대치동에 특정 학원들은 대학을 유학을 보내기 위한 아이비리그반을 따로 운영하고요. 아이비리그를 보내기 위한 다른 그런 커스팅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치동 쪽에서 학원 다니는 애들은 주로 전문직 쪽을 하려고 많이들 꼭 대학을 가나요? 전문직을 하려고 많이 간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전문직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의사들은요 자기 아들 꼭 의사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법조인들은 꼭 법조인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쪽으로 몰아서 공부를 시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의대 진학반이 다르고요.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고 특별반이 따로 있거든요. 모 학원이? 그러면 서울과학고 정원 300명, 전교생 300명 중에 250명이 그 학원 다녀요. 학교 끝내면 우르르 버스가 같이 와가지고 같이 갖고 걔네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탑 클래스랑 하이 빼놓고는 다 다닌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성적이 매겨지고. 그러니까 이게 학원 성적이 더 그 숙명여고 쌍둥이 성적 조작 사건이요. 그거 잡아낸 것도 모 학원이거든요. 모 학원에서 4등급 이상 절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전교 1등이 나왔냐고. 모 학원에서 잡아낸 거예요. 그거를 제보한 거예요. 얘는 나올 수 없는 애라고. 그게 그냥 뭐 어떻게 유출됐다고 막 얘기하지만 그 학원에서 그 얘기가 먼저 계속 돌았었거든요. 전교 1등이 어떻게 나오냐고. 사장님 저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예, 예. 지금 우성 3사가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리모델링 얘기를 딱 듣고서 대치동에서 어쨌든 다 재건축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건축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아닌 상황에서 지금 리모델링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압구정에도 사실 예. 그 65동이 예. 그 리모델링이 되어, 그러니까 예, 예. 재건축 속의 리모델링, 여기도 예. 재건축 속의 리모델링. 예. 물론 이제 압구정이랑 대치동이 예. 성격이 다르지만 네네. 그 리모델링이 된 아파트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치동의 우성 3차가 리모델링 하이스턴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우성 3차 뒤에 있는 거. 그 학원가 뒤에 있는. 예, 하이스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하이스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봐요.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는 게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어요. 재건축가는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한테 새 옷 입혀놨다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멋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레드펜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네, 상대적으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상당히 이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리모델링은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요? 근데 생각만큼 그러니까 주도하지는 못해요.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 주목받고 주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것들 대치동이 이만큼 오르면 얘도 이만큼은 가야지라고 키마치식으로 쫓아는 가겠지만 그 아파트가 주도해서 나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또 또 궁금한 거 뭐 있으세요? 궁금한 거. 얘기 들어보면 네. 그 돈이 없으면 그 부동산에서 쩐주들을 껴서 붙여준다고 하는데 예. 그게 진짜인가요? 돈이 없으면 부동산을 쩐주를 껴서 붙여준다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그 돈이 있는 그 뭐라고 해요? 쩐주가 그 부동산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단기간으로 뭐 몇 억씩을 빌려주는 그런 쩐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예, 있어요. 그리고 뭐 강남에 돈 빌려줄 사람들은 많죠. 돈 빌려줄 사람들 많고요. 뭐야 그런 곳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땅 사고 요새 은행 대출 잘 안 되면 땅에서 그냥 아니 땅 가지고 있으면 거기 건물 지을 때 근저 땅 측정해서 건설사에 돈 빌려주는 분들도 있고요. 뭐가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 생각보다 비싸요.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생판 뭐 이럴 경우는 보통 지금 한 12%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할 경우 물론 다른 관계에 있거나 뭔가 확실하면은 현저히도 떨어지고 뭐 무이자로도 해주겠죠 서로. 무이자로도 해주는 것도 많이 봤어요. 무이자로도 많이 빌려주는 것도 뭐 한 5, 6억 정도는 무이자로도 많이 빌려주더라고요. 어차피 큰 돈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 그거를 빌려줬을 때, 그러니까 장기간도 아니고, 어쨌든 그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예,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전세 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집을 수리하거나 뭐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전세 입자 빼줘야 된다, 6억, 7억 빼줘야 된다, 이런 거는 돈 빌려주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정도 돈은 빌려주는 부동산도 많이 있고요. 그냥 부동산.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좋다면. 그러니까 부동산, 그거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부동산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요, 이 사장님이 집을 6억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빼줘야 돼요. 그러면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물건 저만 주세요. 그리고 날짜까지 내가 못 빼드리면 6억 빌려드릴게요. 근데 딴 데 부동산 내놓으면 나 안 빌려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건 저만 딴 데 내놓지 마세요. 딴 데 내놓으면 안 빌려드릴 거고요. 만약 날짜까지 못 빼드리면 제가, 그러면 어차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이. 소장님들이 보통 현금을 한 10억씩 갖고 계시나 봐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강남에 계시는 아니요. 그런 부동산이 있다는 거지. 소장님. 아니요. 저도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2, 30억 정도 굴리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한 2, 30억 정도를 들고서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부동산을 해서 뭐 1등 부동산이 그렇게 하고, 1등 부동산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이 한 3, 40년 동안 강남에서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1등이니까 그 부동산만 계속 물건이 나오고 그 부동산만 거래를 하고 그 부동산만 계속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부럽냐 그러면은 안 부러워요. 왜냐면 딴 부동산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진짜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 사장님은 그 돈 번 거 가지고 계속 빌려주면서 일만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거 돈 번 돈 가지고 부동산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버셨더라고요. 질문 없어요? 이거 뭐 영상 끊고 우리 뭐 조용히 얘기할 만한 얘기는 없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영상 끊고, 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많이 대치동 얘기해 줄 것도 많고, 근데 뭐를 해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 많아요. 지금 그리고 요새들 제일 많이 하는데, 여기 혹시 로또 복권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 저희 남편이요. 네. 그거 혹시 번호 받아서 하세요? 아니요. 번호 받아서 하시는 분 없죠?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게 증여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로또 복권 하는 회사들이 뭐 어떠냐면은요,
번호를요, 다수한테 쫙 다 계속 뿌려요. 그리고 금요일 날 되면 아마 샀는지 확인 전화도 올 거예요. 1등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수를 뿌려서 그 사람들이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첨이 되면, 이게 만약에 실수요액 20억이면 21억 줄 테니까 팔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사와서 그거 아들 주고요. 아들이 그걸로 아파트 살 때, 너 돈 어디서 났어?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완벽한 이게, 그냥 이게 이걸로 돌고 있어. 그게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있어요. 그게 다 그거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돈 어디서 났어라고 이게 중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령액보다 한 1억 더 주고서 그거 판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득이잖아, 훨씬. 네. 그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번호 뿌려대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샀는지 확인하고 금요일날 샀는지 확인하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당첨되자마자 연락 와요. 다 관리하고 자기가 못 사니까 북치절 나설 때 모수한테 쫙 번호를 뿌려가지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계속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뭐를 만들어내요, 계속. 그리고 돈을 어떻게든 물려줄 수 있는. 이게 제가 다른 지역에서 잠깐 있을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부자들이요,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난 자식 안 줄 거야, 뭐 사회 화목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자식 얼마만 주면 집 하나 해줬으면 됐지, 내가 아들한테 딸한테 이러는데, 강남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더 많이 주려고 스테이크 만들고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는지를 늘 상담하러 오세요. 저는 나 자식 안 줄 거야 이런 얘기 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들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사람들만의, 그들만이 움직일 수 있는. 자, 다 질문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해주신 이효정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분은 돌아가